2분이다 시작. 2분이다 시작하자. 뭐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유명하잖아. 지금 홍대병이라서 홍대병에 다 하는 거야.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고 말고 그거는 뭐가 알아 무용하는 소리죠. 당연히 딱 밴드 생기죠. 어정중 상황이고 딱던 상황이 정말 누나 이게 무슨 말? 나왔나요? 자, 한번 합시다. 이동 한번 합시다. 자, 이거 발전 설명해 줄게. 요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우거든요. 이걸 하려면은 광장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 어려워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요식이 이제 갖는 의미가 뭐냐? 네. 뭐야? 이거 넘깁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운동량이라는 건데 입자의 운동량이 의미하는 것은 운동량이 크다. 다른 말로 입자성이 강하다. 근데 파장이 의미하는 건 파장이 길다. 파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갖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곱하면 일정하게 산소가 나와요. 그 말은 이거죠, 그죠? 만약 입자성이 매우 크다. 그럼 파동성은 상부적 관계, 작다. 반대로 입자성이 매우 작다. 그럼 파동성이 매우 크다. 네, 그렇지. 반비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걸 둘 다 가지는데 만약 입자성이 매우 강하면 파동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걔를 파동처럼 보기가 어려웠던 거다. 근데 만약에 입자성이 매우 작아지게 되면 파동성이 커져서 걔를 파동처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해됐어요?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다시 어렵게 선생님이 입자지. 선생님 파동처럼 본 적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게 왜 없나요? 선생님의 입자성이 너무 커져. 지금 요 뒤에가 상수인데, 자 상수가 얼마냐?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예를 들어서 만약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 선생님의 운동량을 쌤의 약간 그 몸무게를 좀 줄여가지고 66kg으로 바꾸고요. 선생님이 1m/s 속도로 날아가 볼게요. 그럼 선생님의 질량 곱하기 속도가 얼마 나오느냐? 66이 나와요. 그렇죠? 네. 곱하기 선생님이 파동을 하면 나의 파장의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곱했을 때 이 상수가 나와요. 이렇게 이해됐냐? 그럼 선생님의 파장은 얼마 나오느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가 나와요. 그럼 파장이 너무 짧아요. 이게 얼마나 짧은 거냐면 아까 우리 빈 얘기했는데 빛 중에 가장선이 700에서 400 정도의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거든요. 이 나노미터가 얼마냐? 1 곱하기 10 마이너스 9승미터.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가장선 파장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마이너스 35승이에요.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야. 너무 파장이 짧아서 선생님은 파동처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야구공을 던졌다. 선생님이 움직였다. 기차가 날아간다. 기차가 달려간다. 비행기가 날아간다. 이런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관찰하는 입자들은 이 운동량이 너무 크다. 입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걔의 파장값이 너무 짧아서 간섭 실험도 안 되고 회전 실험도 안 되고 이중 슬립 무늬도 안 나타나고 간섭 현상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냥 입자처럼 보인다. 근데 만약에 입자성이 너무너무 작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로 가면 예를 들어 어떤 거 전자 이런 거 원자의 세계 이래버리면 이 운동량이 매우 작지 않냐. 그럼 그때는 걔의 파장값이 꽤 커질 것이고 미시 세계에서 입자의 운동은 더 이상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행동할지도 모른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입자성과 파동성은 서로 관계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과 물질파의 파장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해되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드브로이는 이걸 예상만 했다고. 그러니까 요 식도 그냥 황당한 식처럼 보이지만 이게 물리학을 좀 더 따라가고 좀 깊게 공부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식이에요. 그냥 빛의 운동량이 이 형태예요. 이게 빛의 운동량을 배우줘요. 근데 그건 책이 안 나오거든요.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게 빛의 운동량을 똑같이 따라 뺏긴 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독창적인 식은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누가 만든 식을 그냥 따라간 식뿐이야. 의미는 크게 없는데 요 식의 물리적인 의미가 요걸 의미하는 게 중요해요. 입자성과 파동성의 서로 관계되는 게다. 그래서 거시 세계는 안 된다. 미시 세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처음 한 과학자가 누구냐? 톰슨입니다. 톰슨이 그 전자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전자에 조금 일각을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그 페이지 보세요. 그 페이지 보세요. 그 페이지 보면 중간에 무슨 관역같이 생긴 게 있을 거예요.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동그란 주름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 얘기인데. 자, 우선 처음 하는 방법. 얇은 금속을 준비합니다. 금속박에다가 엑스레이를 쏴요. 그럼 이제 엑스레이가 금속박을 통과하거든요. 통과한 다음에 요 뒤에 X선이 도착하면은 하얗게 바뀌어요. 도착하지 않으면 검은색이고 도착한 데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박을 딱 놓고서 엑스레이를 딱 진행하게 했더니 요 뒤에 보이는 무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가운데가 밝아요. 옆에 어두워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우리 저번에 봤던 실험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그 레이저 보여줬지 그제? 레이저를 갖다 틀에 통과시켰더니 이렇게 주름이 막 나왔잖아. 근데 그게 금속박이 바로 중간에 있는 그 구멍 역할이에요.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쏜 것은 빛이에요. 빛을 구멍에 통과시켰더니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이런 무늬가 생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질문할게. 이 무늬를 뭐라고 부르느냐? X선이 만들었다. 회절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이걸 회절 무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질문할 거 있어. 중요한 거 할 거야. 한다. 이 X선 회절 무늬는 빛의 물질을 어느 게 맞아? 입자성, 파동성. 자, 대칭해봐라. 어느 게 맞는 거냐? 자, 빛으로 실험한 거야? 물질로 실험한 거야? 빛으로. 오케이. 자, 회절이야? 입자성이야? 파동성이야? 오케이. 됐어. 이거는 빛의 파동성 실험이야. 질문. 신기한 실험이야? 안 신기한 실험이야? 안 신기한 실험이야. 왜? 이미 빛은 이중 스릿으로 빛의 파동성은 검증된 상태. 빛이 저런 무늬를 보이는 게 신기한 거야? 안 신기한 거야? 안 신기한 거야. 과학자들 다 아는 거야. 야, 빛으로 하니까 저런 무늬가 얻어졌어. 당연한 거 아니야? 빛은 파동이니까. 간섭할 수 있잖아. 회전할 수 있잖아. 당연한 거야. 준서 뭐하냐? 뭐 하고 있냐? 깜짝이야. 왜 눈을 벌리고 있냐? 무서워 죽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안 신기한 거다. 하나도 안 신기한 거다. 당연한 실험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실험이다. 알겠지? 근데 톰슨이 말하지 마라. 비슷한 실험 또 합니다. 이게 뭐냐? 금속박. 뒤에 뭐 갖다 대느냐? 스크린. 여기다가 누구 쏘는지 봐라. 전자총. 전자를 쏴요. 평 쏴요. 전자를 얇은 금속박에다 똑같이 쏜 거예요. 여기 뒤에 전자가 도착하면 흰색, 전자가 도착 안 하면 검은색. 이해됐지? 그랬더니 뒤에 무늬가 생기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해됐어? 두 무늬가 매우
이해됐냐? 쌤 물어본다. 요거 뭐라 부른 게 전자에 무슨 문이? 해절문. 그렇지. 요게 그거예요. 전자선 해절문이시거든. 이해됐어? 간다. 요거 신기한 실험이게 안 신기한 실험? 신기한 거야. 빛으로 한 거야. 물질로 한 거야. 그렇지. 이게 입자성이야. 파동성이야. 그렇지. 이게 중요해. 이 판단이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빛이 저런 문이 만드는 건 전혀 신기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전자가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긴 문의를 만들 줄 알아. 야 전자 왜요? 너 해설할 줄 알아? 왜? 뭐라고? 야 전자 너 물질 아니야? 맞아요. 야 X선이 만든 해절문이랑 비슷한 문의를 만들 줄 알아? 네. 너 해설할 줄 알아? 네. 너 해설할 줄 알아? 해설한다고? 네. 너 파동이야? 이거 이해되냐? 이해됐어? 그거 맞잖아. 전자를 갖고 실험했는데 회전할 때 생기는 무늬가 없어진 거잖아. 이게 뭐야? 전자도 파동이다.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 두 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거는 신기하지 않은 거야. 당연한 거야. 빛이 파동임을 증명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빛이 저런 물이 만드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긴 무늬가 만들어진 거지. 알겠어? 이제 뭐다? 전자도 파동이다. 전자도 회전할 줄 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빛의 세계에서는 전자의 운동량이 어때서? 커서 작아서? 전자의 운동량이 커서 작아서? 자 다시 전자의 운동량, 전자의 입자성이 커서 작아서? 매우 작아서. 전자가 파장이 매우 커져서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동성이 잘 나타나는 회전 무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이 금속박을 향해 뛰어갈게. 다시 금속박 준비할게. 내가 뛰어갈게. 내가 쌤이 뛰어갈게. 쌤이 뛰어가면 여기 선생님이 도착하는 곳, 도착하지 않는 곳, 도착하는 곳, 도착하지 않는 곳, 도착하는 곳 나와 안 나와? 선생님 하나니까 안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자. 선생님 그리고 총알을 쏠까? 공 던지기를 하자. 금속박 준비한 다음에 뒤에 스크린 준비한 다음에 총알 쏴. 비비탄 총알 쏴 그냥. 팡팡팡팡팡 쏴. 팡팡팡팡팡팡 막 쏴. 여러 개 쏴야 돼. 하나 쏘면 안 돼. 하나 쏘면 안 돼. 여러 개 쏴야 돼. 그럼 쏘면 박을 통과하는 그 총알들이 도착하는 자리가 있고 도착 안 한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그 여러 개를 충분히 쏜 다음에 뒤에 무늬가 이런 게 나오냐고. 도착하는 곳, 도착하지 않는 곳, 도착하는 곳, 도착하지 않는 곳. 이렇게 밟고 어둡고 밟고 어둡고 밟고 어둡고 무늬가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와? 입자니까. 안 나와. 근데 총알도 안 돼. 전자를 쏘잖아? 된다. 전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요? 모르겠는데. 이제 물어볼 게 있어. 여기 중간에 약간 공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박이라는 거는 얇게 만들어서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중간에 구멍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구멍을 통과할 때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 구멍 있네. 공간이 있네. 간다. 요새를 지나갈게. 지나갈 거야. 직진했어 이렇게. 어디가? 저기 갈 거 아니야. 다시 이런 공간에 전자를 쏜 거야. 어디가? 확률적으로 도착을 잘 하는 곳, 도착하지 않는 곳, 도착을 잘 하는 곳, 도착하지 않는 곳, 도착을 잘 하는 곳. 이 무늬가 나온다. 이해됐어요 이제? 이거는 파동일 때만 가능한 거죠. 전자가 스릿을 통과할 때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했어. 야 이거 관찰하고 싶은데 전자가 구멍을 통과할 때 뭔 짓 하는지 궁금하잖아. 관찰을 막 시도해. 전자를 관찰을 시도하는 순간 저 무늬가 안 나와. 왜냐? 입자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 입자지. 너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 맞지? 구멍 통과할 때 어느 방향으로 흰 거야. 막 찾으려고 시도해. 그러면 저게 안 나와. 근데 그냥 두잖아? 저게 나와. 너 어떻게 행동한 거야? 몰라. 그러니까 파동처럼 행동한 건 맞아. 이해됐어요? 이제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한 마리가 만드는 무늬가 아니에요. 전자 무늬들이 가야 돼요. 전자 한 개 쏜 게 아니고 탕. 시간차를 두고 계속 쏘면 돼요. 뭐 그냥 이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무조건 여러 개를 써야 돼. 한 개 쏘면 안 돼요. 한 개 쏘면 한 개 점 찍히겠지? 마치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를 쏘잖아? 전자를 여러 개 계속 쏘잖아?
나중에 만들어진 무늬를 보면 저게 나와. 이해되냐 이제? 전자행동은 파동인 거야. 저게 물질파입니다. 이해됐어요?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이미 이게 실제 사람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양자 세계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야. 양자과학 책도 있다. 완성됐어. 우리나라 과학자가 아무도 기여 안 했죠. 근데 어쨌든 양자과학은 이미 성립한 거야. 알겠지 이제? 뭐 하여튼 요게 됐냐? 이 실험이 되게 중요한 거다 얘들아. 알아듣겠니?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 통과 넘어갑시다. 다 했어요. 그래서 이중성 여기까지. 운동량하고 화장이 방비한다고 알면 되게 쉬워요. 배경은 되게 쉬워요. 다시 분명하죠. 요거만 잘 살려 쓰시죠. MV 곱하기 랑다는 H. 됐습니까?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감올 거예요. 문제가 어떤지 아직 몰라는 거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물질파 이용. 이것도 간단하게만 되게 많은데 뭐 더 가면 막 이제 올해 노벨 물리학상 뭔지 알아? 올해 노벨 물리학상 들어봤니? 양자 터널. 양자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물질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상태인데 이 장벽을 통과해서 장벽 너머에 나타나는 현상. 이걸 양자 터널이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산이 있다 얘들아. 산이 있어. 여기서 선생님이 입장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반대쪽에서 나타나려면 요 산 높이를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입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작으면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못 넘어가지. 그치? 맞지? 이해되냐? 아니 에너지가 보존되는 입자가 몇 에너지 보존되는 입자가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위치 에너지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운동 에너지 크기가 이 포텐셜 최대값을 못 넘긴다면 이 언덕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자는 이 입자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갈 테니까 무조건 이 장력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입자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입자 관찰이 되는 거야.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개가. 아주 극소수지만 몇 개가 넘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지. 야, 너 어떻게 넘어왔어? 너 혹시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보다 컸니? 아니요. 너 어떻게 넘어갔냐? 아, 터널이 있던데요. 뭐라고? 터널이 있다고? 아니 산을 꼭 올라갈 필요가 없던데요. 터널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 있던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이게 실제로 터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확률적으로 파동처럼 행동하다 보면 요 입자 중에 몇 개는 마치 터널이 있는 것처럼 터널을 뚫고 나가서 산을 꼭 넘을 수 없는데 산을 넘을 수는 없는데 터널이 있는 것처럼 건너편에 가 있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양자 터널 효과라는 거야. 이런 전자가 존재합니다. 이게 파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게 물리투에 나와요. 근데 이거를 노벨 물리학상을 왜 줬느냐? 이게 아주 미시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미시 세계에 이게 일어나요. 근데 거시 세계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밝힌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험이에요, 사실. 거시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큰 세계, 이 큰 세계에서도 양자 터널 효과가 존재한다. 이걸 실제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이걸 노벨 물리학상 받은 과학자 3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실험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게 큰 일이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하다. 알겠지? 요즘 한창 얘기 듣는 게 양자 컴퓨터. 들어봤냐? 양자 컴퓨터도 약간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샀잖아요, 주식을. 양자 컴퓨터 주식 많이 사놨어요. 많이 사놔가지고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어. 한 10년 뒤를 보면 10년 뒤에는 아마 쓰고 있지 않겠냐. 10년 뒤면 이제 내가 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잖아. 그래서 은퇴할 때 양자 컴퓨터 주식을 은퇴할 거야. 그래서 그때 기대하고 샀는데 망했지. 꼭 나는 3 이상을 샀다고. 주식을 사면 내가 산 주식은 늦게 올라. 너무 미래를 보나 봐. 어쨌든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물질파 이동 중에서 이것도 있는데 이건 안 나올 거고 아마 안 나올 거고. 근데 알고 있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라서 아마 학교 물리생들이 이거 되게 소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알겠지? 이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뭐냐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쌤 아니냐? 아닌 것 같아. 학교 쌤이 약간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뭔지 알아면서 설명하는 사람 없어? 안 계시니?
애들이 수업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학교 수업을 안 듣잖아. 다 자고 있잖아. 지금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도 않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 쌤이었고 수업 분위기 이 정도만 돼도 쌤 아마 초음분 상태. 그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노벨 물리학 상 봤어? 그래서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없었니? 없었구나. 다 잤구나. 설명하셨는데 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하면서 했을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거 시험에 뭐라고 하냐 이거 나옵니다. 딴 거 아니고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전자현미경. 네, 이거 딴 거 아니고요. 이거만 하면 돼요. 전자현미경은 좋은 현미경입니다. 그렇겠죠? 네, 뭐보다 좋으냐? 맨눈으로 관찰하는 현미경을 우리가 광합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맨눈으로 보는 현미경. 얘들아, 사람 맨눈으로 보는 거니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가시광선으로 뭐 세포 관찰하고 하는 거 현미경. 얘들아, 그 현미경의 배율을 계속 높이면 원자 한 개를 볼 수 있을까? 아니요. 현미경 배율을 계속 고배율로 보는 거죠.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또 1000만 배, 1억 배, 이렇게 10억 배 계속 배율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녀석을 계속 크게 확대시키는 거지. 확대하다 보면은 원자 한 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안 돼요. 이게 고배율 한계가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현미경의 고배율은 왜 한계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적어줄게. 큰 개념 적으면 끝나. 생각 잘 해야 돼. 현미경 배율을 계속 높이는 게 왜 안 될까? 네, 높이면 문제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해상도가 그러니까 상이 흐려버려요. 상이 흐려서 상을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용어는 이건데 좀 어려워서 분해능 때문에 그래요. 분해능. 이게 가까이 있는 두 물체를 분해하여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두 물체. 자, 봐라. 쉽게 설명할게. 어려운 설명을 빼자. 자, 어때요? 점이 한 개로 보이세요? 두 개로 보이세요? 좋아요 지금. 당연히 두 개죠. 가까이 있는 두 점이잖아. 가까이 있는 두 점이 두 개로 보이죠? 분해된 거네. 분해된 거야. 자, 가까이 있는 두 점. 두 개로 보여? 한 개로 보여? 두 개로 보여? 눈 괜찮네. 자, 두 개로 보여? 한 개로 보여? 두 개로 보이니? 지금 책이 힘들어서. 두 개로 보여? 한 개로 보여? 두 개. 지금 한 개라고 했어야지. 한 개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의도를 좀 파악하고 네. 일단 두 개로 보여? 한 개로 보여? 한 개로 보이죠, 그죠? 한 개로 보이죠?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두 개로 잘 안 보이잖아. 약간 흐려졌잖아. 흐려졌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두 개로 구분이 안 되지. 이런 게 분해되죠. 그러니까 상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 흐려져서.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개로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이게 분해등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왜안 되냐면 회절 때문이에요. 개념 핵심 회절. 그럼 회절이 뭐지? 틈을 통과한 빛이 경로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게 회절이거든. 그러니까 회절 설명하는 얘기 이렇게. 자, 선생님이 장애물을 만들게요. 자, 입자를 쏘면 입자는 직진합니다. 파동을 쏘면요. 파동은 이렇게 휘어가요. 그래서 장애물 뒤편에도 파동 에너지가 전달돼요. 이게 회절 현상이에요. 이해됐어? 이때 회절이 잘 되는 조건 들어봤을까? 어떻게 하면 회절이 잘 되더라? 첫째, 보내주는 파장이 길수록
외우세요. 그 다음에 틈 간격, 슬립 간격이 좁을수록 예 맞아요. 이게 파장이 길면 길수록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회전을 훨씬 잘 합니다. 파동의 회전을 두개 잘 돼요.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전을 잘한다. 잘 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배율을 높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의미예요. 현미경을 쓸 때 보면 이게 물체를 갖다가 이제 프레파라트라고 하나 이렇게 재물대에 올리고요. 밑에서 빛을 쏴요. 그래서 물체를 통과시켜요.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빛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체를 직접 볼 수는 없잖아. 빛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체를 얇게 만들어야 돼. 빛이 통과할 만큼 얇게 만들어야 돼. 그거 안 해봤어? 양파 껍질 같은 거 안 봤니? 양파 세포 안 봤어? 그거 할 때 양파 껍질 한 개 탁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탁 올려가지고 밑에 빛 비춰가지고 이렇게 막 세포 보잖아. 아니면 입안 부상 세포 같은 거 이렇게 수식으로 막 긁어가지고 막 세포는 꼭 봤지. 그것처럼 얇게 만든다고요. 그게 실제 세포 보는 게 아니야. 세포를 통과한 빛을 보는 거죠. 우리 눈은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통과한 빛을 보는 거 뿐이야. 이해됐지? 근데 봐라. 내가 우리가 이거를 확대한다라는 건 이게 이만한 거야. 우리 시야에 아주 조그마한 영역을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이 시야 안에 다 넣어가지고 보겠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영역은 되게 좁을 거 아니냐.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한 빛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그럼 좁은 구멍을 통과할수록 구멍이 좁아지는 거지. 빛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스릿이 좁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구멍이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 빛이 회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빛이 직진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휘어져. 그럼 우리가 보면 쟤는 저기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빛이 이렇게 휘어 들어오면 얘는 저쪽에 있구나 느끼는 거지. 원래 여기 있는 애들인데 빛이 곧장 직진하면은 물체가 뚜렷하게 잘 보여. 근데 빛이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저기 있다고 느끼고 여기서 출발한 빛이 저기 있다고 느끼니까 상이 번져 보이는 거야.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지. 상이 늘어지는 거야. 상이 흐려진다. 요게 회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멍이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상이 번지고 상이 흐려지고 분해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율을 계속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파장이 아까 말한 대로 10의 마이너스 9승 죽는단 말이야. 다리 자체가. 그러니까 슬립 폭 자체가 가시광선 정도 되기 시작하면 회전을 무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원작 한 개를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파장이 길수록 회전을 잘해서 안 좋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 회전을 잘하는 건 현미경에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회전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잘하면 안 좋아. 회전을 잘하면 상이 흐려 보여. 회전 잘하는 게 손해야. 되겠지? 이해됐지? 이거 이해됐지? 근데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쓰면 전자의 물질판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보세요. 가시광선의 파장값이 있어. 근데 이 전자를 파동처럼 만들었을 때 그 전자선의 물질파도 파장이 있을 거 아니냐? 파장이 누가 더 작아? 그래서 회전을 잘 어떻게 돼? 그래서 현미경의 별이 더 좋은 거야. 자,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배율이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원자 한 개를 볼 수 있게 돼. 다시 전자현미경의 장점이야. 광학현미경으로 못 보는 아주 작은 원자 세계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야. 그럼 질문할 게 있어. 전자현미경 회전을 잘 하는 애야? 잘 못하는 애야? 오케이, 잘 못한다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회전을 잘하면 손해야? 잘 못하는 애야? 그럼 회전을 잘 못한다는 건 파장이 길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 그렇지.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가시광선 파장보다 더 짧아서 회전을 잘 못해서 배율이 더 좋은 현미경을 만들었다. 이게 전자의 법칙. 실제로 파장이 얼마나 짧으냐? 약 1000배 짧아. 1000배 짧아. 그럼 광학 현미경보다 1000배나 더 배율이 높을 수 있어. 알겠냐? 가시광선이 10-9승이잖아. 10에 마이너스 12승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자색이 볼 수 있어요. 이해되냐? 이게 전자의 핵심. 그래서 핵심이 뭐야? 힘. 파장이 어때서? 짧아서. 회전을 잘해서 잘 못해서 배율이 더 좋다. 여기까지. 이해되냐 이제 됐니? 오케이. 그러면 거기 넘기시면 전자인의 종류 나와요. 종류는 그냥 읽어보세요. 광합현미경, 투가전자현미경, 부사전자현미경. 이거 학교쌤 내거든요. 그냥 읽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죠? 이거 암기하는 거라서 설명 별로 없어. 뭐 투가현미경은 통과시키는 거고, 주사는 쏘고 튕겨나오고 반사 쓰는 거 이런 거구나. 이거 읽어보고 하시고요. 학교쌤이 자세히 설명하시면 시험에 한두 개 있어요. 그냥 암기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얘들 틀려오더라. 꼭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를 안 해. 이런 건 기본 문제니까 암기를 안 해. 그래서 이거 뭐 외우고 들어가서 하나 맞추면 되는 문제거든. 핵심 개념을 적어야. 해설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설을 잘 못해서 좋은 거다. 전자현미경이 좋은 거다. 배율도 높을 수 있다. 알겠죠? 한 마디만 더 할게. 광합현미경은 빛이 굴절하는 걸 쓰거든요. 그리고 렌즈를 쓰면 돼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이 굴절해요. 전자가 경로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럼 전자의 경로를 구부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네, 자기장을 이용해요. 원리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렌즈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볼록 렌즈를 안 쓴다. 자기 렌즈를 쓴다 정도까지. 자기 렌즈, 자기장 쓴다는 얘기예요. 얘는 렌즈를 쓰죠. 실제 광학 렌즈를 쓰죠. 얘는 자기 렌즈를 쓴다. 여기까지. 그렇죠? 네. 이거 설명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 이거 써야 돼. 자기장 속에 전자가 지나갈 때 힘 받으니까 전자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장 렌즈를 쓰는 거죠. 됐나요? 됐어? 하나만 더 붙잖아요. 마지막 이거 하고 끝내자. 간다. 선생님이 전자현미경을 쓰는데 전자의 속력을 더 빠르게 만들어 쏠 거예요. 커질까요? 각자 질문하시죠. 각자 질문하시죠. 아니 그럼 시간 하나 더 줘야 되구나. 속력, 전자의 속력을 크게 하고 속력 V를 크게 하고 속력 V V 있었어. 전자의 속력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전자현미경의 배율은 더 높아지는 걸까요? 낮아지는 걸까요? 세. 해볼까? 자, 첫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커져가지고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지. 전자 질량 그대로 올 거 아니야? 그치? 속도 빠르겠으니까 커집니다. 그럼 질문: 전자의 운동량이 커지면 전자 물질파의 파장은 더 길어지게 짧아지게? 오케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아지면 회전을 더 잘한다 잘 못한다? 파장이 짧을수록 잘 안 되지. 잘 못한다. 회전을 잘 못하면 빛이 직진하냐 빛이 휘어지냐? 직진하지. 직진하면 잘 보이냐 잘 안 보이지? 그거 잘 보이지. 알겠지? 회전 잘 못했지? 배움이 더 좋아진다. 이해됐냐?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개념도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물질과 화장이 얘기할 때는 다 저렇게 풀어요. 운동량 먼저 고민하고 운동량이 커져 가장이 짧아져. 가장이 짧아 회전을 잘 못해. 이렇게 생각을 쉽죠. 요거를 연습하셔야 돼. 이게 핵심. 운동량과 가장이 관계가 다 핵심.
됐냐? 됐어? 오케이 통과.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까? 요건 이해되니? 네, 식 외우세요. 아까 봤던 거 맞지? 드브로이 물질가식 가장은 운동량보다 H. 이거 이해됐어? 좋아. 별거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닌데.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공식이 뭐예요? 여기다 2에 곱하세요. 어떻게 돼요? 2에 곱하면 2 사라지고 루트 씌우세요. 맞잖아요, 같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운동량 대신에 운동에서 만든 거예요. 이해됐어? 왜 그러냐고? 이거 왜라고 배우는 애들 별로 없는데 왜까지 배우자? 왜까지 배우자? 네. 이거 혹시 너희 대학 갈 때 논술 하냐? 논술이 과학 논술이 혹시 있니? 만약에 과학 논술 있고 물리 논술 본다 그러면 이거 내일 확률 높은데 이거 대답할 애들 없을 건데 혹시 듣고 가라. 만약에 혹시 자기가 물리학과 간다. 네, 물리학과에서 교수님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런 거 물어봤다 그러면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합격이 달라져요. 저 새끼 뽑아. 지게 떨어뜨려. 그게 달라져요. 되겠지? 이런 질문이지. 왜 바꿔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바꾸냐고. 이게 뭔 짓이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원래 식은 이거잖아. 근데 왜 전자 물질파에선 이렇게 식을 바꾸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겠지. 이걸 자꾸 시험에 낸단 말이야. 걔들은 시험 문제처럼 느껴. 근데 그게 아니라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아 저걸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를 느껴. 당연하게 느껴져. 그래서 아 당연하구나.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요즘 공부는 당연함이 없죠. 그냥 외운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푼다. 이렇게 푼다가 그렇지. 사실은 그게 푼다가 아니고 왜 저렇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거를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결이 뭐라고? 정답.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량 합격. 쌤 물어보자. 전자 운동량을 구하기 쉬웠을까 이 질문인 거야. 과학자들이 전자의 운동량을 구하는 게 쉬우냐,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쉬우냐, 이 차이입니다. 운동량이 쉬울까, 운동 에너지가 쉬울까? 운동 에너지가 더 쉽기 때문에. 쌤 물어보자. 전자 한 방이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럼 전자 속력 어떻게 될 거야? 참고로 전자 질량 값은 주어진 값이 있어요. 알고 있는 값이 있어요. 질량은 재놨거든 우리가. 질량 M은 알아. 그럼 전자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 속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거 쉬워요. 시간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놀고 자빠졌네. 전자가 안 보이잖아. 전자가 안 보이지만 뭐 대충 총부터 이게 슬립까지 거리가 있을 것이고 몇 초 만에 통과하는데. 그러게요. 그럼 혹시 뭐 속도계 이런 거? 과속 방지턱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냐? 어떻게 될 거야? 속도를 못 제시해 들어가지. 근데 우리가 전자를 쏜다 그랬잖아. 그게 전자총이야. 전자총에서 전자가 나가는 속도를 정하고 나가. 그럼 전자총에서 우리가 속도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총에다가 뭘 하느냐? 전압을 걸어줘. 전압을 걸어서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거지. 전자의 속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냐?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인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주면 여기까지 학교 쌤이 해주면 나쁜 쌤은 아니야. 맞아. 요거 E는 전자의 전하량, V는 전자총에 걸어준 전압. 네, 가속 전압이라고 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사실.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에요. 전하량 곱하기 전압. 전하량 Q 곱하기 전압 V가 해준 1이에요. 이게 1공식. 분리투까지 가야 돼, 사실. 이게 1공식이야. 전하에게 일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게 일이죠. 이 일이제가 일을 뭘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지. 전자에게 이만큼 일을 했다. 그래서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이관점. 근데 전자의 Q는 항상 E예요. 기본 전자의 E. 그래서 EV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식이자 저게 단위가 됩니다. 너희 그거 알아? 1 일렉트론 볼트. 처음 듣니?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거 경사검사 하는 거야. 지금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그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이거 뭐 그린 거야? 1번 빨래판. 에너지 밴드. 에너지 띄죠 사실. 밴드보다 띄죠 사실. 띄죠. 수소 원자. 이거 N1, N2, N3. 잠깐 N 무한대. 자 오랜만이네.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수소 원자 에너지가 얼마게? 오 좋아. 마이너스 13.6. 단위가 뭐게? 그게 이거야. 그렇지. 이게 단위지. 사실은 공식이야. 공식인데 공식을 단위처럼 바꾼 거야. 그럼 이게 뭔 뜻이냐? 1 일렉트론 볼트란 전자 한 마리가 1볼트의 전압을 받았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 크기. 알겠어? 전자 한 마리에게 전압 1볼트를 걸었을 때 전자가 갖게 되는 일의 양, 전자가 받게 되는 일의 양, 전자가 갖는 에너지 양.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13.6볼트를 걸면 돼. 그러니까 전자를 에너지를 다룰 때는 저 전압을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는 전자총을 준비하잖아. 야 김종규, 네 교수님 5볼트 걸어. 네. 그럼 전자에 또 5볼트를 건 거야. 그럼 나가는 전자 에너지 얼마야? 15. 5 일렉트론 볼트. 그냥 끝난 거야. 이게 에너지 값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거 운동 에너지 자리에다가 뭐 넣는 거냐? 이걸 넣는 거야. 전자 곱하기 전자 전해량 곱하기 걸어준 전압이야. 이게 공식의 사실. 이게 단위가 아니고 공식이야 형태는 지금. 근데 공식이 단위가 돼버린 거야. 쉽게 하려고. 알겠어? 그래서 요거 색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학교 쌤이 약간 미치시면 전자총에 한다. 전자총에 걸어준 전압을 2배로 하였다. 그러면 전자의 회전 무늬의 간격은 몇 배가 될까? 네? 뭐라고요, 선생님? 다시 전자총에 걸어주는 전압을 2배로 하였다. 그럼 천천히 가보자. 전압이 2배야. 그럼 내가 전자한테 해준 일이 2배야. 이해됐어? 따라갔냐? 이게 순서대로 가봐. 전압을 2배 걸면 전자총에서 전자에게 해주는 일량이 2배가 되지. 그럼 똑같은 전자한테 일을 2배 했으니까 뭐가 2배가 돼? 그럼 해주는 전자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지. 이거 이해되냐? 아니 이게 일이라며 얘들아. 전압은 2배면 운동량이 2배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고. 따라왔어? 공식 쓰지 말고 따라와봐 그냥. 공식 쓰지 말고. 공식 없어? 공식 없이 그냥 간다해. 전압을 2배 걸었다. 무슨 뜻? 일을 2배로 하겠다. 그럼 일을 2배로 했으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 그럼 전자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는 말은 전자의 속력이 몇 배가 된다는 뜻일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속력이 몇 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냐? 루트 2배지. 4배가 아니라 속도가 4배면 에너지가 16배잖아. 속도 제곱의 에너지니까 속도 몇 배? 루트 2배 아닌? 맞아. 그러면 운동량이 몇 배가 된 거야? 운동량 몇 배 된 거야? 전다 운동량 몇 배 된 거냐고. 루트 2배잖아. 속도 B니까 루트 2배. 그럼 질문. 전자 물질파 파장은 몇 배가 된 거야? 운동량이 커졌어. 파장은 작아져야지. 루트 2분의 1배. 맞냐 안 맞냐? 그럼 파장이 짧아지면 회전을 잘해 잘 못해? 잘 못하지. 그러면 간격이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겠지. 그러니까 무늬 간격 좁아지겠지. 어떻게? 루트 2분의 1배로 좁아져. 이렇게 푸는 거야. 이 흐름으로 푸는 거야. 어렵냐?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얘기인 거지. 요거는 핵심. 요것만 다시 복습. 요거 이해하자.
물질이 파동이라고 했다. 물질이 파동이라는 거야. 물질파야. 운동량 곱하기 물질파의 파장이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이 짧다. 운동량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겠어? 물질에서 파장을 구하려면 항상 운동량을 뒤져야 돼. 이해됐냐? 다시 천천히. 선생님이 전자총에 걸어주는 전압을 2배로 하겠다. 그럼 전압을 2배로 한다의 의미는 2를 2배로 해요. 그럼 1과 에너지 1이 2배니까 전자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 이게 따라가냐? 그럼 전자 운동 에너지가 2배면 속력은 몇 배다? 루트 2배다. 속력이 루트 2배면 운동량이 몇 배다? 루트 2배다. 그럼 운동량이 커지면 파장은 작아진다. 파장이 작으면 회전은 잘 안 되니까 회전 용리는 좁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냐? 이해돼서 할 수 있겠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간단한 거야. 아, 어려웠냐? 질량이 2배이고 속도가 2배로 실험을 하면 이해하면 몇 배? 여기까지 합시다. 운동량 몇 배가 될까 그러면 4배가 된 거지. 질량도 2배고 속도가 2배죠. 바꾸시라. 그럼 운동량이 위에보다 4배지. 그럼 파장이 위에보다 4분의 1로 있어. 파장이 작으면 회전을 잘해야 못해? 잘 못해. 그럼 무리각이 어떻게 돼? 작아져.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하게. 이 논리 알겠냐? 이 논리 차이만 따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쉬워. 운동량을 찾아라. 알겠지? 운동량이 커진다. 파장은 작아진다. 결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